안녕하세요. 혜주입니다. 오늘 제가 재밌는 자료를 받았어요. 뭐였냐면은 챗GPT한테 심리 검사를 시켜보자. 요즘에 챗GPT가 엄청 일을 열심히 잘하잖아요. 저도 챗GPT하고 대화를 종종 합니다. 그 결과를 상담사인 제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되게 놀랐어요. 아마 이 고가라고 한다면 풀 배터리라고 병원이나 상담소에서 3가지 정도의 심리 검사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다각도로 볼 수 있게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저를 가지고 했겠죠. 재밌는 게 그 프롬프트를 봤어요. 보니까 얘가 얘가 분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은 풀 배터리로 이거를 할까 싶기는 한데 저는 하나하나 내용을 보죠. 보통은 풀 배터리에서 MMPI랑 TCI 기질 및 성격 검사이죠. 그리고 SCT라고 문장 완성 검사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오픈 코딩, 축 코딩 그 질방에서 쓰고 있는 방식을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프롬프트 보면 연구 보고서. 근데 이제 저희가 심리 검사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하지는 않아요. 실제로는요. 그리고 좀 독특한 게 여기에서는 애착 이론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심리학적 설명에서 에릭슨, 백, ACT, 근데 이거 페르마가 뭐야? 지금 한두 개에서 연결 세네 문단을 해달라라는 지시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격은 딥다이브라고 강점, 자기 취약성, 그 다음에 그로스 타겟이라고 성장 목표, 그 다음에 프로젝티드 베네핏, 라고 효과성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대화마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실 때 고려를 하셨으면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사람마다 서로 대화하는 스타일이 다르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남편은 남편대로 남편에게 맞춤식의 대화를 해요. 왜냐면 부부관계이고 하나의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때로는 정제된 말들을 쓰기도 해요. 그리고 남편이 어쨌든 관계에서 서운하지 않기 위해서 아내로서 이렇게 제공하는 것들이 있고 또 친구에게도 온전히 저의 이런 성격이나 기질대로 할 수는 없죠. 왜냐면 우리는 사회화된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심리검사랑 이 대화 간의 분석을 통해서 내가 챗GPT한테 심리 분석을 받는 거랑은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저희가 MMPI 타당도 신뢰도를 볼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정확하게 자기 보고식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좀 걸러낼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이유가 자기의 사회 가면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할 것이므로 그게 저는 이 챗GPT의 취약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얘가 얘기하는 그런 방어 기제나 애착 이론은 일정 부분은 맞고 일정 부분은 좀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람들마다 대화 방식에 있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좀 방어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아닌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하실 때는 최대한 내가 솔직한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대상들.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계산을 안 하고 대화를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사회적인 가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면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페르소나라고 할게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감안하고 자기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되게 그럴싸하게 했는데 얘가 이렇게 시키니까는 어떤 게 있냐면요. 그 패턴 요약이 지시어를 똑바로 나는 누구야 이거를 중점으로 해줘 해도 상대방이 한 대화를 가지고 패턴에 포함을 시키더라고요. 그 패턴 포함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한 말을 가지고 내가 했다라고 이제 인식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정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성격 딥다이브라고 강점, 취약점, 개선 목표, 예상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가 기질하고 성격인 부분들을 다 대변해주기에는 다소 부족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이 강점이 좀 적어요. 제가 봤을 때. 기질이나 성격을 통해서 내가 지금 조합해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다면 강점은 더 많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중요한 강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해주는데 요 부분은 수치를 더 디테일하게 하면 어떨까 싶고 얘가 취약점에서 재밌는 게 제가 대화값을 이제 여러 개를 해봤어요. 어떤 데에는 불안애착 나오고 어떤 데는 안정애착이 나오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워딩이 있잖아요. 그럼 상담사면은 보통은 상대방이 이런 말을 했었을 때 안정감을 느끼겠다,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대응을 하니까 얘는 요렇게 나온 것 같아요. 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애착은 솔직히 좀 더 얘가 러닝이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연계성이 없어요. 워딩 자체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뭘 잘못했나, 싫어진 건가, 이거를 뭐 자동사고로 전환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런 대화 지문이 없고,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가지고 이제 불안애착으로 연결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건 섞여 있다. 그래서 취약점은 여러분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개선 목표는 그러면 앞에 1번, 2번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주로 비슷한 결과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정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거는 저도 동의해요. 본인의 사고에 대해서 계속해서 체크하고 점검하는 거는 진짜 좋은 거다. 그리고 얘가 잘하는 거는 어떤 언어를 많이 써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떤 대화를 쓰는지 왜 알아야 되냐면 어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말만 계속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상황에 비해서 계속 괜찮다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내가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 보는 거는 도움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자. 예상효과? 말은 좀 추상적인 부분도 있고요. 나 공부 더 해야 되나 봐. 여기 있는 학자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디 논문에서 가져온 것 같은데 꽤나 최근인데 이건 좀 제가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확실히 여기에서 예상 효과는 그 5 factor 프로파일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사람들이 적용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챗GPT를 이용해서 유료 상담, 대체하기, 심리상담사가 보는 진짜 그럴까? 네. 좀 한계가 있다. 좀 더 딥러닝이 필요하겠다. 개발이 돼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봤었을 때 풀배터리를 하는 저로서는 크게 걱정은 안 되네요. 근데 좀 위기감은 느껴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계속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이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점검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가지고 진짜 내 성격이 이런 건가? 나도 모르는 내가 이런 상태였구나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흡수할까봐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급한 마음에 이렇게 저녁 시간에 아기를 목욕을 시키고 영상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챗GPT를 우리 똑똑하게 잘 이용해서 자기의 심리를 논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래도 이왕이면 상담사한테 가서 자기 맞춤형으로 더 디테일하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점검은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여기까지 혜지였습니다. 안녕.